안녕하십니까. 마카라쇼의 까피디입니다. 사실 뭐 종교단체부터 해가지고 대학생들이라든가 교육자들 뭐 이런 사이에서 지금 시국선언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가 국정원이 선거판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를 만들어서 박근혜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시국입니다. 이런 시국 가운데 사면초가 있던 국정원이 오늘 엄청난 걸 발표했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죄로 지금 덮어 씌우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여론들이 활활 이리로 저리로 그냥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랑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방송을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의 이 주제로 방송을 할 때는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 내가 이런 걸 이석기 내란죄가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갑론을박을 얘기할 때 어떤 단체에서는, 어떤 보수파에서는 나보고 까피디 저 새끼도 저 종북좌파고 저 새끼도 저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지령을 받은 놈이다, 이렇게 여론이 한번 써대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북한 사람 되는 거고, 나 잠깐 뭐 행방불명 되면 북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은 서로 간에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만든 사건이 바로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네 정치에 반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죄다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 중에 무기수를 때리고 나머지 7명 8명은 사형집행을 내리고, 그 사형집행 내린 지 18시간 만에 다 모조리 싸그리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형을. 이 사건을 일으켜서 제네바 법학자 협회에서는 암흑의 날이라고 지정이 될 만큼 굉장히 쪽팔린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80년대 광주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전두환 대통령은 광주 사태라 명하고 거기에 있는 광주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막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들어오는 압박을 갖다가 다 쌩깠습니다. 이때 김대중을 그 주축의 인물로 규정을 해서 바로 김대중에게 내란 음모죄를 씌워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 그 당시 죽을 뻔했지만 그 당시 세계적인 저명인사, 예를 들어서 교황 바오로 2세라든지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하고 압박을 넣기 때문에 김대중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반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어떤 독재자가 못된 짓을 그동안 해왔던, 자행됐던 일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모두 공통점이 무죄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오늘 내란 음모죄가 바로 이석기 의원한테 적용됐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적인 의미를 듭니다. 지금 국정원이 사면초가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판이 직접 개입을 해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청문회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되면서 이것을 탈출하기 위한 여론 분열의, 국론 분열의 어떤 1차적 목표로 지금 이석기 의원이 걸린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사실 제 판단입니다. 왜냐? 지금 이석기 의원이 지금 간첩이다,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를 받았다, 북에 뭘 넘겼다 말았다, 이게 지금 밝혀진 것도 없고, 게다가 지금 국정원이 지금 내놓는 키워드가 뭐냐면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동부연합이 유료 통신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석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총기를 만약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라. 아니, 총기를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나눠줬습니까? 총알을 장전해줬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료 통신 이런 군사시설이나 이런 민간시설이 경기동부연합 모인 100여 명에게 탈취당할 만큼 허술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지금 적어도 이 정도 이석기 의원이 음모하려고 한 거를 구체화 시키려면 적어도 사단급이 한 3개 4개 정도 이상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런 것이 실체가 과연 있는가, 그것이 정말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 아닐까라는 제가 지금 감히 추측성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미 이석기 의원이 오늘 이렇게 되니까는 변장을 하고 도망쳤다는 등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그것도 모두 다 유언비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 국론분열이라는 것이 봐요. 우리나라 재벌, 정치인에 반대되는 세력, 즉 노동자, 농민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이라든가 금속연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주사파, 그러니까 주사파 또는 뭐 대북 심리 세력 아니면은 뭐 반정부 세력 이런 걸로 규정을 짓고 어떤 수사를 하고 못 살게 군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과 국정원이 한패가 돼서 자기네들 입맛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단적인 예 아닙니까? 노동자도 할 말 있고 농민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에 어떤 그 구체화를 시킬 방법을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다 그냥 자기네 입맛에 안 맞으면 반세력, 반정부 세력, 뭐 친북 좌파라고 하니 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저는 개탄할 수가 없습니다.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론 말입니다.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국정원 선거 개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국정원이 어이구 간첩 잡네 이렇게 가지 말고 그건 그거고 이거 지금 수사 중인 거 말입니다.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자기는 전혀 관여 안 했다고 해놓고선 민간인 요원까지 댓글 요원까지 직접적으로 자기가 관여를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글을 달게 하고 이것을 갖다가 뭐 북한 세력에 관련 대북 심리 정책이라고 하는데 아니 대북 심리 정책에 무슨 그런 내용이 있냐고 뭐 노무현 이거 말이 안 돼요. 게다가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말입니다. 12월 15일 날 식당에서 5시간을 7명과 함께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정치인인 것만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고 뭐 말도 안 되는 뻥을 늘어놓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12월 15일 날 경찰이 죄 없다라고 발표한 선거 개입 댓글 참여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발표한 12월 16일 바로 전 아닙니까 이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14대 대선 때 이것도 굉장히 좀 창피한 역사지만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많은 표를 얻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표를 얻어가자 부산에서 초원복집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세력 있는 기관장들이 모여서 정주영 새끼 떨어뜨리자라고 모의해놓고 쓸데없는 죄 덮어 씌운 거랑 이게 뭐가 틀립니까? 이 초원복집 사건이 김용판 전 경찰청장 백송식당 사건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그런 것들이 잘못이 되고 나중에 뻥이고 미안하고 무죄면 뭐합니까? 그 당시 피해자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고 그 이후로 그냥 개풍지박산이 나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안정 있는 자세와 시각으로 좀 지켜봐 주시길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의 양면성과 게다가 이 개같은 있잖아요. 자기 요만한 죄라도 들키기 싫어서 거기다 모래 덮고 뭐 이 사람 찔러 죽여서 그 피로 덮고 저 사람 찔러 죽여서 창자로 덮고 그냥 나만 살면 된다는 이런 심산을 가진 이 우리나라 정치판이 굉장히 안 좋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기분이 역같습니다. 나 혼자 이거 시국 선언한다고 뉴스에 나올 것도 아니지만 저는 정말 이러한 시국을 개탄하면서 시국 선언을 지금 시국 선언 이상 까피디였습니다. 불타는 내 사랑은 섭씨 전도야.